한국의 독서가들이 뽑은 21세기 최고의 책 중 한 권이라고 합니다. 저자 서경식은 아무것도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붙잡아줄 어떤 것이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어떤 절망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처럼 어딘가 부유하고 있는 인생,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감정, 이것이야말로 디아스포라의 어떤 현실 세계이자 실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서경식은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조금 색다른 책을 가져왔습니다. 2006년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2023년에 개정판이 나온 책인데요. 바로 서경식 선생님의 디아스포라 기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부제로 추방당한 자의 시선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기 전과 이 책을 읽고 나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해주는 책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만큼 이 책은 지적으로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느끼게 해주면서도 동시에 여러 다른 세계 곳곳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의 감수성을 키워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일생 동안 한 번은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특히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단순히 제1교포라고 그렇게 불렸던 제1조선인의 삶과 그들의 애환, 그리고 그들의 복잡한 내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저자 서경식은 1951년생으로요. 제1조선인 2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6살 때 할아버지와 함께 원래 살던 충청남도에서 일본으로 이주를 했다 그래요. 그 후 와세다 대학 재학 시절에 1971년인데요. 그의 두 형인 서승과 서준식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제1교포 간첩단 사건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잡혀가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경식은 그 두 형의 구명 활동과 또 한국 민주화 운동에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일했었던 경험은 이후의 저술과 강연, 또 많은 사회 활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00년부터는 도쿄 경제대학 법학부의 교수로 활동을 했고요. 2021년에 은퇴한 다음에 2003년에 집 근처의 작은 목욕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자 서경식은 프리모 레비, 다시 말해 이탈리아인이자 유대인으로서 아우슈비츠에 갔었다가 이제 살아나온 생존자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것이 인간인가 혹은 주기율표 등등의 여러 작품을 남겼었던 사람에 관한 책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세계 곳곳의 지역을 여행하면서 어떤 본인의 감상과 더불어 또 여러 가지 사유의 그러한 재료를 전달해주는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디아스포라로서 영국 런던이라든지 독일의 짤츠부르크와 카셀 그리고 한국의 광주 등을 여행하면서 본인이 제1조선인으로서 느끼는 어떤 감상과 또 예술품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사유들, 그러한 부분들을 잘 혼합해서 표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디아스포라라고 했는데요. 디아스포라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자가 설명한 부분을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의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본래 이산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이자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그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사전상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유대인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인, 팔레스타인인 등 다양한 이산의 백성을 좀 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소문자 보통명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글에서 나는 근대의 노예무역, 식민지배, 지역분쟁 및 세계전쟁, 시장경제, 글로벌리즘 등 몇 가지 외적인 이유에 의해 대부분 폭력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이산을 강요당한 사람들 및 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조선 사람들 역시 과거 한 세기 동안 식민지배,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군사정권에 의한 정치적 억압 등을 경험해 상당수에 달하는 사람들이 뿌리의 땅인 한반도로부터 세계 각지로 이산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현재 대략 600만 명이라고 한다. 제1조선인은 그 일부이며
나는 그중 한 사람이다. 서경석은 자신처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을 제1조선인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제1조선인이라는 이 명칭은 혹자에게 혹시 이 말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출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 혹은 북한 국민이라는 뜻인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서경식에 따르면 그것은 정말 무지의 소산이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조선, 제1조선인이라고 할 때 조선은 민족을 뜻하는 것이지 어떤 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가 제1조선인을 어떤 한국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한국 국민으로서 쓰는 어떤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한국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맞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틀린 그러한 명칭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1조선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선인은 크게 나와 같은 한국 국적 소지자, 조선족 소지자, 일본 국적 소지자의 세 부류로 나뉜다. 여기서 한국 국적 소지자란 사실상 한국 국민과 거의 동일한 의미다. 그럼 조선족 소지자는 북한의 국민인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1910년대 이후 조선 사람은 야마토 민족과 똑같은 천황의 신민이 되어 실컨 조컨 일본 국적을 지니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대략 80년 전에 당시의 내지인 일본으로 건너오셨다. 그때 할아버지는 외국인으로 일본에 이민 온 것이 아니라 일본 국적 소지자로서 일본국의 영토 안에서 이동했던 것이다. 당시 조선 사람과 야마토 민족 간에는 가혹한 차별이 존재했지만 적어도 국적상 조선 사람은 일본 국민이었으며 일본 국민으로서 일본 내지뿐 아니라 중국 대륙과 사할린, 남양군도에 이르기까지 대일본 제국이 식민 지배와 점령의 촉수를 뻗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나아가 1939년 이후의 총력전 시기에는 대략 70만에서 100만에 이르는 조선인 노동자가 내지의 탄광, 광산, 토목공사 현장, 군수공장 등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그 결과 1945년 일본 패전 시에는 적게 잡아도 230만 이상의 조선인이 일본 내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947년 제1조선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는 외국인 등록령이 선포되었다. 이것이 쇼와 천황 최후의 칙령이었다. 외국인으로 간주된 제1조선인들은 외국인 등록 수속을 할 때 자기의 국적을 신고하고 기입해야 했다. 그러나 이 시점은 한반도에서 민족 분단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된 상태로 조선 사람들의 독립국가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가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적을 신고하라는 것이다. 할 수 없이 많은 제1조선인은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입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선 반도 출신, 조선 민족의 일원이라는 의미, 즉 국적이 아니라 민족적 귀속을 나타내는 기호였다. 이듬해인 1948년 38선의 남과 북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국가 수립을 선언했다. 마침내 일본으로부터 독립했는데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는 분단국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1950년에는 조선전쟁이 발발해 1953년에 휴전협정에 이르기까지 전투가 계속되었다. 일본 패전 후 7년째인 1952년 전쟁이 한창이던 그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어 조약의 발효와 함께 제1조선인 및 구식민지 출신자들은 일본 국적 상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에서 일본에 건너온 사람, 강제로 연행된 사람, 그 자손으로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 모든 제1조선인이 한순간에 사실상 난민이 되었다. 그 후 시간이 경과하며 제1조선인 가운데 외국인 등록상의 국적란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고치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갔다. 제1한국인의 대부분은 조선반도 남쪽 출신이다.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여전히 조선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자각적으로 북한의 국민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시 조선은 하나라는 생각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사람들, 제1조선인이 형성된 역사의 기록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자발적인 난민으로서 기꺼이 불리한 지위를 택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단지 기재 변경을 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등 다양한 입장이 뒤섞여 존재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 자신은 한국 국적 소지자다. 아버지가 일찍이 아마도 1960년대 전반에 한국 국적으로 기재 변경을 했다. 국적이 한국인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 일본에 집과 직장이 있지만 한국 여권이 없으면 일본에서 해외로 나갈 수가 없다.
또한 일본 정부의 재입국 허가가 없으면 내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 나를 외교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곳은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아니라 한국의 제외 공간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정말로 나를 보호해 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제1조선인이라는 명칭은 원래 조선 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후손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들은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변화와 또 한국의 분단과 두 개의 나라의 성립,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래 조선이라는 사실상 국적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민족적인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일본이 한국과 국교를 맺으면서 한국이라는 국적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고, 또 일본으로 완전히 귀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국적이라는 것이 매우 애매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민족적으로는 조선인이라는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정리하거나 요약해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줄거리를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든데요. 어떤 면에서 서경식이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또 예술품을 감상을 한다거나 건축물을 들여다본다거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디아스포라로서의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또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맥락들이 전후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것을 함께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충분히 공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서경식이 나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에 대한 상념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말 안타깝고도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런던의 한 11층 호텔에 묵었을 때 그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붙잡아줄 어떤 것이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어떤 절망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서경식의 부모는 이미 다 돌아가셨고 또 자식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한국 국적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정말 챙기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꼭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일본에서 일하는 대학이라든지 어떤 조직들이 나를 챙겨줄까? 나를 붙잡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는 어디까지나 이방인이고 다른 국적의 사람인 나를 또 굳이 생각할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붙잡아줄 끈이라는 것이 참으로 모호하고 불투명하고 심지어는 인공적으로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폭력물의 결과라는 생각을 할 때 서경식은 이런 나 같은 존재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연히 죽어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하는데요. 저자 서경식은 실제로 제1조선인들의 자살률이 일반 일본인들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오후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냉소적이고 심지어 자학적인 농담으로 깔깔거리다가도 밤이 되면 어느 순간 홀로 목을 매거나 떨어져서 혹은 가스를 마시고 죽어버리는 경우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어딘가 부유하고 있는 인생,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감정, 이것이야말로 디아스포라의 어떤 현실 세계이자 실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서경식은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 책이 너무나 우울한 책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뒤로 가면 갈수록 그가 방문했었던 여러 지역, 영국뿐 아니라 독일의 여러 지역, 그리고 한국 광주에서의 경험, 이처럼 사회적인 경험과 또 그곳에서 봤던 다양한 예술품들, 그 예술품들은 회화도 있지만 조각도 있고 또 건축도 있고 사진도 있는데요. 그러한 예술품을 보면서 그 자신이 느꼈었던 것, 그리고 생각했었던 것을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그러한 예술품들의 사진이 컬러로 이 책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도 간접적으로 감상을 해볼 수 있고, 또 디아스포라인 서경식이 바라봤었던 그 관점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 작품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작품들이 들어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우울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니키 리라는 작가고요. 이분은 1970년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있다가 이제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서 활동하는 사진작가입니다. 두 작품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서경식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걷다가 니키리라는 여성 아티스트의 사진 작품 앞에서 발이 멈췄다. 경력을 보니 1970년 한국에서 태어나 현재 뉴욕에 거주한다고 되어 있다. 30살의 젊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다. 그녀의 작품은 일견 흔한 스냅 사진처럼 보인다. 피사체는 미국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펑크 패션의 젊은이, 히스패닉계의 대도시 빈민층, 방의 남부근 깃발을 장식으로 걸어둔 오하이오 주의 가난한 백인 또는 고급 정장으로 몸을 감싼 뉴욕의 여피. 그러나 그 스냅 사진들 어디에나 니키가 찍혀 있다. 능란한 분장과 연기로 니키는 어떤 때는 남부의 가난한 백인, 어떤 때는 월스트리트의 커리어 우먼으로 변신하는데 그 용모는 아무리 보아도 동아시아인이다. 이 작품은 다민족의 다문화를 표방하는 미국 사회에 던져진 새로운 세대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아이덴티티에 대한 갈등과 투쟁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기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도 하며 반대로 무엇인가 다른 것이 되더라도 태생의 각인을 지울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듯도 하다. 아이덴티티라는 사고방식 자체에 대한 항의라고 이해되는 한편 아이덴티티를 끈질기게 주장하는 듯도 하다. 그런 양가성이 흥미롭다.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조센 돌아가 하는 욕을 들을 때마다 내가 다른 애들과 다른 조센이라는 존재임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런 말을 듣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는 속 시원히 알 수가 없었다. 중고등학교 때 장래의 진로가 화제에 오르면 공무원이 된다는 친구, 변호사가 되겠다는 친구들에게 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없다고 내 편에서 설명해야 했다. 대기업 입사가 목표라는 친구 앞에서 나는 그런 삶은 택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둘도 없이 소중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실제로는 내가 그 길을 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쪽에서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여자에게 마음이 끌릴 때마다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식민 지배자의 자식과 피지배자의 자식이 행복하게 사귈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만약 결혼에 아이가 생긴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다. 내가 제일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상대 여성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언제나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나 사실은 나 자신도 그 복잡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어색하고 딱딱한가? 아무리 해도 더 자연스럽게 살 수는 없는 걸까? 그 원인이 나 자신이 외골수여서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봐도 자의식이 너무 강한 것 같은 나 자신을 애처로워하고 미워했다. 이 책은 한 온라인 서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독서가들이 뽑은 21세기 최고의 책 중 한 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부분이 사실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저야말로 안절부절 못하겠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너무나 훌륭한데 이것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어떤 요약된 언어로서 설명하기가 너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책은 서경식이 쓴 책 중에 어떤 완결성이라든지 예술성에 있어서도 가장 탁월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세계의 어떤 감수성의 바다로 밀고 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작가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뭉근함과 동시에 강렬한 그런 힘을 우리가 이 책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그려지는 현실 사회가 좀 암울하기도 하고 또 서경식 본인이 지식인으로서 어떤 무력감을 표출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것이 이 저자가 갖는 어떤 우울함이나 아니면 무력감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현실 세계 자체가 갖는 어떤 비극적인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리얼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그 이전과 제가 다른 모습을 띠게 되고 또 다른 내공을 갖게 됐다는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